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요 공급 및 효용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수요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수요량이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수요 함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품의 가격이죠. 다른 제품의 가격이나 소득, 기후, 다양한 변수들이 함수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 제품의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수요 함수는 제품의 가격에 의한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D는 우리 디맨드의 첫 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구, 수요를 나타내죠. 요구에 대한 함수는 P,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다시 수요량은 제품의 가격에 의한 함수이고 DP는 P에 대한 함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D라고 썼습니다. 여기서의 D도 디맨드의 첫 글자라고 보면 되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물건이 비싸면 적게 사고 물건이 싸면 많이 사는 것을 알 수 있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적고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은 많습니다. 자, 다음은 공급은 생산자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공급 함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가격, 다른 물품의 가격,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 요소 가격, 기술 소진 등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품의 가격입니다. 다른 변수들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었다고 가정하고 공급량 Q, S를 가격에 대한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를 공급 함수라고 합니다. QS는 공급량, P는 가격, SP는 가격에 의한 함수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의 S는 우리 공급하다, 서플라이의 첫 글자가 되겠습니다. 공급을 나타내는 함수, 공급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이 비싸게 팔리면 많이 만들고 싶겠죠.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적게 만들겠죠. 공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급량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여기 밑에 더 문제가 있었군요. 예제 5번 어느 농산품의 수요 함수가 다음과 같다. 가격이 얼마 이상으로 상승하면 수요가 없어질 것인가. 자, 수요 함수 이 값이 0이 될 때의 피해 값을 계산해 보면 16이면 알 수 있어. 1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가격이 16이면 수요가 0이 됩니다. 자, P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 반비례하는 함수꼴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기는 P, 여기가 수요 함수 DP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P가 16일 때 비로소 0이 되고 16보다 커버리면 음의 값이 되는데 정의역이 0 무한대가 되도록 했으니까 수요 함수를 다시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6까지는 함수 값을 이렇게 택해주면 되고 수요 함수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죠. 그래서 16 이상일 때는 수요 값을 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0부터 16 사이에 있을 때는 0과 16 사이에 있을 때는 그대로 수요 함수 가져오면 되고 16 이상일 때는 수요 값이 0이라고 새롭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치역을 구하라. 치역은 함수 값들의 집합이죠. 0 이상.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5번은 이제 소비자의 경제 행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공짜이면 수요량은 무한히 커지고 가격이 16 이상이면 수요량은 0이 된다.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는데 가격이 거의 0이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여기 가격이 P가 0이면 수요량은 무한히 커집니다. 하지만 16 이상이면은 수요량은 0이 되겠죠. 문제 4번. 아파트의 수요 함수가 다한 것 같고 공급 함수가 다한 것 같다.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 P를 150만 원으로 규제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을 구하시오. P 150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D 150은 D 150 여기다 150 대입하면 1400에서 2 곱하기 150 즉 300을 빼면 1100. 그 다음에 공급함수 P에다가도 150 대입하면은 200 더하기 4 곱하기 150 600 더하면 800이죠. 800.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효용이란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음식을 시켜 먹고 만족도를 1부터 10까지 척도로 나타내는 것은 효용을 수로 나타내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총 효용이란 일정량의 상품을 소비함으로 얻을 수 있는 소비자가 주관적인 만족의 총량입니다. 총 효용은 제품 소비량과 일정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그 효용이 증가하는데 정비례하진 않고요. 자, 그래프를 밑에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운 날 마시는 음료수에 대한 총 효용과 한계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아, 거기 앞 페이지에서 한계 효용을 또 안 하고 건너갔네요. 효용 곡선은 이와 같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 곡선이지만 점차 증가량이 둔화가 되죠. 자, 그 다음 소비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효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한계 효용이라고 한다. 한계 효용이란 소비자의 소비량의 변화량 분의 효용의 변화량, 한 개를 더 소비했을 때 얼만큼 더 만족을 하는지에 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더운 날 마시는 음료수에 대한 총 효용과 한계 효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음료수를 하나도 안 마시면 만족이 제로가 됩니다. 한 잔 마시면 만족이 9, 두 잔 마시면 17, 6잔 마시면 39 이렇게 되겠죠. 이때 한계 효용은 우리 0개에서 1개 마셨을 때 1개가 증가했을 때 총 효용은 0에서 9, 9만큼 증가했죠. 그 다음에 1개 마실 때보다 2개 마실 때 하나를 더 마시면은 총 효용이 9에서 17로 8 증가했으니까 한계 효용은 8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잔 마실 때는 총 효용이 35였지만 6잔 마시면 총 효용이 39, 여기 4가 늘었습니다. 음료수 한 잔 마셨을 때 4가 늘었으니까 이때의 한계 효용은 4가 되어서 한계 효용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총 효용 곡선은 이렇게 증가하지만 증가량이 점차 둔화되고 있고 한계 효용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런 감소함수를 띠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해보면 소비 단위가 증가할수록 한계 효용이 점차 작아집니다. 얘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소비자가 일정한 지출액으로 총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소비를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고, 각 물품의 1원어치의 한계 효용이 서로 같도록 소비할 때 가장 큰 효용을 얻게 되는데 이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따 문제를 풀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소득이 주는 효용을 기대 효용이라고 하고 이 유로 표시합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이 가져오게 될 효용의 각 사건에 발생할 확률을 곱합니다. 소득 효용에다가 확률을 곱하여 구합니다. 또 기대 소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그 소득의 크기로 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얻는 소득의 확률을 곱해서 기대 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볼까요? 기대 효용은 효용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구하고
자, 소득은 소득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구합니다. 예제 6번. 다음 표는 영희의 과자와 사탕 소비량에 대한 한계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과자와 사탕의 소비량에 대한 총 효용을 구하시오. 지금 한계 효용이 주어져 있는데 과자의 총 효용, 다음에 사탕의 총 효용을 각각 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자의 0개 소비했을 때의 한계 효용은 0, 한 개 소비했을 때는 한계 효용이 16이니까 여기가 16 증가한 16이 돼야겠죠. 과자 2개를 소비했을 때의 한계 효용은 8이므로 8 증가한 총 효용은 24. 그 다음에 여기 칸을 맞춰서 쓸까요? 16, 여기 24. 그 다음에 3개 소비했을 때 한계 효용 지금 4니까 4만큼 더해서 여기 28, 또 2 더하면 30, 31 되겠습니다. 사탕도 0개 소비하면은 총 효용 0. 1개 소비하면 지금 한계 효용이 5만큼이니까 5만큼 증가한 5. 그 다음에 4 증가하면 9, 3 증가하면 12, 2 증가하면 14, 여기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자와 사탕의 소비량에 대한 총 효용을 구하라 되어 있네요. 여기 문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자와 사탕을 합쳐서 5개 살 때 총 5개 구매 시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풀이를 보면 그러하죠. 풀이를 보면은 지금 과자 5개, 사탕 0개이면은 총 효용은 과자가 5개니까 여기랑 사탕 0개면 여기 0 더해서 31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과자 4개, 사탕 1개이면은 여기 30과 5를 더하면 35 구할 수 있겠죠. 과자 3개, 사탕 2개면 28, 9 더하면 37. 그 다음에 2개, 3개, 2개, 3개면은 36.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답니다. 1, 4, 16, 14 하면 30. 마지막에 0, 5, 15네요. 0하고 15 더해주면 15. 자, 이때 2번에서 과자와 사탕 1개의 가격이 각각 100원일 때 500원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과자와 사탕을 각각 몇 개씩 소비해야 하는지를 구하시오. 지금 총 효용이 가장 높은 때가 여기죠. 37. 37이니까 과자 3개, 사탕 2개를 소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총 효용의 크기는 37로 가장 크게 되고, 이를 아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한계 효용이 지금 여기 과자 3개 살 때는 과자 3개, 그 다음에 사탕 2개였죠. 여기 4. 과자를 2개에서 3개 먹을 때는 한계 효용이 4였고, 사탕을 1개에서 2개 먹을 때는 한계 효용이 4였습니다. 각각 100원씩이니까 100으로 나눠주면은 1원당 한계 효용이 100분의 4가 되고, 사탕도 100분의 4가 되어서 과자 3개, 사탕 2개는 일때는 한계 효용이 서로 같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계 효용 1원당 한계 효용이 가치가 같을 때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제 7번에 어떤 학생의 용돈을 Q, 효용을 U라고 할 때 용돈 X에 대한 효용이 다음과 같다. 용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일반적으로 효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현재 용돈 1000원을 갖고 있는데 앞면 나오면 600원, 뒷면 나오면 100원을 잃는다고 하네요. 게임을 한 후 동전이 앞면이 나올 때와 뒷면이 나올 때의 용돈의 X와 효용을 구하시오. 자, 앞뒷면 나올 확률은 각각 2분의 1씩이고,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은 600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1600원이 되고 용돈이 1600원이니까 이때 효용 Q에다가 1600 대입하면 되죠. 앞면 나올 때는 1000원 더하기 600원에 대한 루트 값하면 효용, 이거 40 되겠습니다. 뒷면 나올 때는
1,000원에서 뒷면 나오면 100원을 잃는다고 그랬으니까 100을 빼고 900원이 용돈이 되고 거기에 대한 루트를 취하면 효용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30 나오네요. 이때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해서 이 학생에게 주는 기대 효용을 구하시오. 자, 기대 효용은 각 효용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41대와 31대의 각각의 확률 2분의 1씩을 곱해서 더해주면, 자, 2분의 1하면 20, 30은 2분의 1하면 15 더해주면 3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8번. 효용함수 u가 루트 q인 어떤 자동 운전자의 사고율이 0.4다. 사고가 없을 때 자동차의 가치는 1024만원이고 사고가 난다면 100만원이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295만원씩 지불하지만 295만원을 지불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679만원을 받고 이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구하시오. 물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내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겠죠. 이때 보험을 가입할 경우와 가입하지 않을 경우의 효용을 각각 구해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의 효용은, 자, 사고가 안 나면 자동차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됐죠. 자동차의 가치는 Q, 효용은 루트 Q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024만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보험 가입 안 했을 때 자동차가 사고 안 나면 효용 가치가 루트 1024만, 그리고 사고 날 확률 0.4니까 안 날 확률 0.6. 사고가 난다면 가치가 1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효용은 여기다가 100을 대입하면은 루트 100, 거기에 사고가 날 확률은 0.4 더해주면 계산기 사용하면 되겠죠. 2320. 자, 그 다음에는 보험 가입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사고가 날 경우와 나지 않을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자, 보험에 가입하니까 사고가 나든 안 나든 295만원은 지출을 하게 됐죠. 295만원은 지출을 하게 되고, 사고가 안 나면 보상을 받지 않으므로 그대로 그냥 729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효용은 루트 729만 곱하기 사고 안 날 확률 0.6.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여기 679만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더해주면 484만원이 되겠네요.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난다면 보험료는 지불했지만 679만원을 보상을 받으니까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효용, 사고가 날 확률은 0.4 곱해서 더해주면 2500입니다. 분명히 2320보다는 2500이 더 큰 값이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5번. 어떤 사람의 재산은 9천, 단위가 1000원이니까 이게 900만원이란 얘기죠. 어떤 사람의 재산은 900만이고 이렇게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손실액이 이거는 800만원이죠. 화재가 날 확률이 8분의 3,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200만원이고 화재가 날 경우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받는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결정하시오. 만약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화재가 화재가 안 나면 재산이 900만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거기에 루트를 취하면 효용, 화재가 난다면 손실이 800이니까 100만원이 남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화재가 안 날 확률이 8분의 5, 화재가 날 확률이 8분의 3. 자, 이 둘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2250. 자, 이번에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입 안 한 거고
여기는 가입,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화재가 안 날 경우 계산해보면 현재 9천만 원에, 아니 900만 원에, 이렇게죠. 900만 원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여기 200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루트를 취하면 되죠. 거기에 루트를 취하면 효용. 화재가 안 날 확률은 8분의 5 곱하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에 가입해. 그러면은 9천에서, 아니 900만 원에서 보험료 200만 원 납입하고 피해 보상 500만 원을 돌려받고 거기에 루트. 그러면 이 1200만 원인가요? 거기에 화재 날 확률 8분의 3. 자,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둘을 더해서 계산하면 2403.6 나온다고 하네요. 계산기 사용하면. 따라서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효용 함수값이 더 크니까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가입하는 게 유리. 이렇게 답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